왜 머신 회사들이 가정용이든 이제 상업용이든 아직까지도 261 그룹 헤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261은 이클립스 1961, 에스프레소 2다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근데 판매는 62년부터 됐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네, 개발은 61년도에 됐는데,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 그룹 헤드를 설계하고 개발한 어니스터 발란테라는 이제 개발자는 굉장히 존경하게 됐어요. 이걸 공부하면서 진짜 이게 대단하다.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이거를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핵심으로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키 컴포넌트라고 해야 되나? 요소는 다 정의가 돼 있어요. 이미 그때 당시 크리미 커피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어디도 에스프레소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크레마라는 말도 없어요. 특허 낸 날은 61년이거든요. 네. 이것도 그때 당시는 에스프레소를 다 알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미국의 특허청에 낸 건데 에스프레소라고 말하면 모를 수도 있죠. 오늘은 인강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가찌아에서 처음 만든 머신이 이제 레버싱 머신이 크레마를 만들어내는 머신이었어요. 처음에 에스프레소 커피를 가압으로 추출했더니 위에 이렇게 얇은 허연 막이 뜨더래.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반품, 너 기계 고장 나가지고 기름 뜨잖아, 기계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네. 시장에 그 기계에 레버싱 머신이 나가니까. 네. 근데 이제 레버싱 머신은 근데 왜 만들었냐? 다 돈입니다. 돈. 브루잉 커피로 한 잔을 내리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들지? 그래서 가압을 하면 빨리 나오네? 그래서 가압을 했는데 인건비도 줄고 좋네. 그래서 딱 도입을 했더니 크림이 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 그런 걸 처음 접한 거니까 컴플레인 하죠. 사실 예전에 저희가 아메리카노 팔 때도 기름 떴다고 반품이 들어오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거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퀴즈 한번 내볼까요? 네. 뭐 드리는 건 없지만 이제 레버싱 머신과 이 레버싱 머신이라는 건 피스톤 레버를 말하는 겁니다. 피스톤 레버싱 머신과 261이나 아니면 요즘 나오는 머신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프리인퓨전, 밸브, 압력 변화, 펌프, 가변압. 3웨이 나왔습니다. 레버싱 머신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3웨이가 없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추출하고 멈출 때 멈출 수가 없어요. 안에 있는 잔압이 다 나올 때까지 추출을 해야 돼요. 정말 오리지널 가찌아 레버 머신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길래 그럴까? 그래서 또 샀어요. 공장에 또 1945년 가찌아 레버싱 머신이 있는데, 그거 박물관 해도 되겠네요? 저는 빨리 성공해서 박물관 차릴 줄 알았죠. 이렇게 창고에 처박혀서 일하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입조나 이런 거는 되게 큰 편이에요. 피스톤이 요즘 나오는 건. 그래서 당겼다가 한 번만에 이렇게 착 해도 투샷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으면서 이제 압력이 쫙 내려가면서 이제 높은 압력에서부터 가변압 비슷하게 이렇게 압이 낮아지면서 피스톤 장력이 풀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봤다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딱 끊는 거죠. 그리고 줄줄줄줄 다 나오고 끝났을 때 빼야 이제 퍽이 퍽 터지지 않고 딱 빠져서 이게 되는 건데, 3A 밸브를 통해서 잔압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끊고 싶을 때 끊을 수가 없으니까. 3A 밸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단점이 3A 밸브가 없다는 거. 근데 그거를 넣고 싶었던 거예요, 이 특허에서. 그러니까 이 261 머신이 있기 전에는 3A 밸브가 있는 머신이 없었던 거네요. 그쵸. 3웨이 밸브를 메커닉적으로 전자식이 아닌 수동으로 넣었다는 거가 굉장한 것 같아요. 투명하게 보면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안에가. 근데 그거를 이제 열역학적으로 보면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뜨거운 물이 들어가서 예열을 하고 나오는데, 여기는 식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압력을 딱 가하면 뜨거운 물이 쫙 갈 것 같지만 뜨거운 물과 이 밑에 순환하던 물이 섞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절하는 순환 버튼의 어떤 정도 크기에 따라서 이 물이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이 물이 많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예를 들면 거의 막아놨다 그럼 밑에 식었던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찬물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261 그룹 헤드 다음에 나온 298. 이때 당시 이제 페마는 이제는 그런 구닥다리 레버는 버리고 전자식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전자식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식 설계를 했죠. 이제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전자 밸브 넣어가지고 이렇게 아날로그를 유지한 경우도 있지만, 하부에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를 달아서 백플러싱을 이제 해결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게 이제 또 여기서부터 이거 알고 있었어. 고르게 퍼지게 하기 위해서 주입 간격을 줘야 된다. 속칭 지금 말하는 프리 인퓨전이 발생하게끔 만들어야 제대로 된 커피가 나올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프리 인퓨전에 대한 현재의 정의랑 같은 거죠. 특별히 장비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진짜 지금 준비 진짜 많이 하시고 오셨어요. 카메라를 바꿀까요? 네네네. 우리 모습을 더 작게. 261 머신을 가지게 되시면 구조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물이 들어가는 어떤
그 시작점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 그룹헤드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구멍이 있어서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죠. 이게 이제 서머 사이폰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뜨거운 물은 이제 상승하려는 힘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관통식 열교환기를 네. 통해서 이 물로 들어가면 네. 그게 식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부피가 줄면서 무거워지니까 네. 이렇게 요 작은 구멍으로 나오게 그래서 이렇게 순환계를 가지게 되면서 이 그룹헤드 온도가 보일러 온도에 근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61 그룹헤드가 굉장히 뜨거운 거네요. 그렇죠. 그 안에 네. 물이 계속 순환하고 있으니까. 순환하고 있으니 그렇게 순환하는 구조가 처음에 접하는 부분이 이제 요 상단에 있는 머쉬룸 헤드라고 부르는 윗부분이에요. 옆에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두 피스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머쉬룸 헤드 처럼 생긴 게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게 이렇게 있어요. 왜 이렇게 있죠? 근데 이렇게 있을까? 그게 궁금하면 이 안에 보면 망이 있어요. 망. 지금 이 부품이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글러. 빨간색, 은색이죠. 금색이죠. 금색에 네. 지글러가 있어요. 이 지글러가 막히지 않게 여기 이제 망사 같은 게 하나 있는 거고 이거 청소하라고 뚜껑 하나 더 달아준 거예요. 여기 또 이게 잘 잡히나 모르겠는데 네. 여기 구멍이 이렇게 사이드에 나 있어요. 네네네. 구멍이 나 있네요. 요걸 통해서 또 나가는 거예요. 물이. 지글러가 이제 작은 구멍 같은 걸로 오리피스라고도 하는데 물을 유속을 제어하기 위한 저항체 작은 구멍을 통해서 물이 통과되게 해서 물의 유량을 떨어뜨리거나 압력을 떨어뜨리는 뭐 그런 역할을 하죠. 여기는 항상 물이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순환계로 된 물이 들어와서 여 바깥에서는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크롬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고열에서 계속 하다 보면 얘가 사가요. 네. 그래서 또 여기에 스케일이 많이 껴요. 그래서 유속 변화도 많이 생기고 그룹감 편차도 생겨요. 그래서 이걸 빼서 그 스케일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자주 뜯고 그러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걸 뜯으면 여기서 물이 팍 나올 테니까 이걸 좀 권하기가 쉽지는 않네. 셀프 메인터넌스 하려면 어느 정도 안전 장구를 갖추고 물을 차단하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뭐 네, 전기를 차단하고 여기 이렇게 바킹이 딱 장착되면 순환계는 이 외부만 타고 돌아요. 밸브가 열려야 여기에 이제 4개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위로 올라갔다 위에서 다시 지글러를 통해서 중앙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때 당시도 물이 급격하게 많이 팍 나가는 거가 추출에 적절하지 않다는 걸 판단했죠. 그래서 지글러를 너으로 해가지고 물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나 봐요. 너무 세게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물이 여기 순환하다가 밸브가 열리면서 쭉 들어갔다 내려와서 여기 중간 이것도 챔버라고 불러요. 네. 이 센터 챔버에 또 들어가게 돼요. 물이... 센터 챔버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는 이제 3웨이의 핵심적인 그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게 이 중앙에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자동차 같은 데 보면 캠축이라고 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어느 위치에 가느냐에 따라서 위로 가면 물이 들어와라, 그리고 밑을 열면 밑으로 물이 빼겠다. 두 개를 동시에 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버네요. 이 레버 지금 안 달려져 있어 그렇지. 그쵸? 레버 이렇게 올리면 네, 맞아요. 여기 이제 레버 손잡이는 저희가 이제 없는데 네. 이렇게 놓으면 레버 손잡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모터가 작동하잖아요. 요즘 거는 어떤 거는 완전 제끼고 나서 모터가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건 제껴도 모터가 시작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이 밑에 스프링과 연결되어 있는 그 축이 있고요. 그러네요. 이 저게 이제 요걸로 돌리면은 밑으로 탁 내려지고 위에도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살짝 옆으로 기울이면 보이려나? 위에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위에도 있고. 그래서 위에는 위에를 누르면 위에가 열리는 거고 밑에는 밑에를 누르면 밑에가 열리는 거고. 근데 이제 밑에가 눌리면 배수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축이 여 밑에 바닥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 챔버가 생각보다 작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까 위에 있던 요 챔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요 밑에 있던 겁니다. 그거구나. 그게 눌리고 열었다. 눌리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그러나 1.5바가 되면 자연스럽게 얘가 열린다는. 1.5바가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이 스프링 텐션 갖고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프링 뭐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 다 사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인퓨전 안 걸려요. 261 추출할 때 되게 아름다운 소리 있잖아요. 근데 그 차는 소리가 어느 순간 좀 달라질 때가 있어. 그럴 때 이제 오링 갈아주면 돼요. 여기 있는 거. 그 소리의 어떤 그 느낌이 내가 지금 잘 추출하고 있구나. 왜냐면 그 입자 굵으면 그 소리가 또 안 나요. 잘 안 나요. 예를 들면 신선하지 않은 커피를 추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압이 안 걸리면 그때는 소리가 거의 안 나거나. 그리고 이제 전자식은 소리가 안 나죠. 이게 이제 챔버 인퓨전 챔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출할 때 이 인퓨전 챔버에 먼저 물이 찬 다음에 차면서 추출이 진행이 되는. 그렇죠. 이제 커피는 이미 물에 젖었고 젖으면서 1.5바가 도달해야
이게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1.5바에서 8바든 9바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젖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벌어주는 거죠, 얘가. 뭐 채널링이라는 어떤 멘트는 없었지만 네. 특허 문서에 근데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추출이 원활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네. 이제 고른 물 분사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레버를 눌러야 얘가 열려, 밑으로 눌려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팡 하고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 특허상으로는 7바의 밑에 게 열린다는 그런 멘트가 있어요. 결국은 과압이 걸리면 여기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게 설계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게 너무 정교하고 막 그러지 않는 게 더 멋이고 맛인 것 같아. 아침에 내릴 때 저녁에 내릴 때 오랜만에 먹을 때 뭐 매일매일 그러니까 바쁠 때 먹을 때 이게 다 맛이 틀린데 약간 랜덤성에 또 아름다움이 있어. 그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이 다 맛이 틀려. 그 맛의 매력이 또 있지. 오늘은 몇 번 그룹으로 걸어볼까? 제가 옛날에 3그룹 머신을 한국에 이유기 3그룹이 없을 때 영국에서 수입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내가 일관성을 노력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물 흘리기를 뭐 몇 초 하고 막 이러는 거에 고민하는 거가 왠지 조금 이르기의 철학에 맞지 않다. 네, 맞지 않다. 첫 샷은 끓는 샷으로 해서 친구 주고 네. 두 번째 샷은 잘 온도가 낮아진 걸로 내가 먹고 저는 물 흘리기를 하긴 해야죠. 당연히 위생적으로. 그런데 막 2, 30초씩 하면서 끓는 게 멈출 때까지 막 이렇게까지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설계를 얘네가 했다면 그렇게 트레이를 짧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페마 261 가장 단점인 트레이가 진짜 얇아요. 물 흘리기 많이 하면 막 따닥따닥 하면서 뜨거워가지고 판이 막 그 우글우글 거릴 정도거든요. 네. 물 흘리기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태리 애들은 잘. 그리고 청소도 사실 안 해도 되게 추출이 잘 돼요. 이제 밑에 이렇게 또 분사를 위한 이제 이렇게 디퓨저 같은 게 내장되어 있고 또 이것도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이게 사이드로 뚫려 있잖아요. 네. 물이 사이드로 밀어요. 여기 이제 구멍이 보이시죠? 네. 이 구멍으로 이제 물이 옆으로 사이드로 밀려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만 놨고 여기에 이제 샤워 스크린이 있었다. 네. 그러면 추출이 앞으로 되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앞으로 되는 머신이 있어요. 저가 머신 중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디퓨저 볼트를 깎았죠. 이상하게. 아, 그래서 사이드에서 물이 저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다시 이걸로 한 번 더 저항을 줘서 얘는 물 흘리기를 딱 하면은 이제 앞으로 쏠림이 없이 요 틈 사이로 고르게 딱 떨어질 수 있게 저항체를 한 번 더 줬어. 그런데다가 네. 여기 샤워 스크린이 이렇게 딱 자주 빼기가 좀 어렵게 돼 있잖아요. 그 틈에 공간이 또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스트리뷰싱이 네. 잘 되죠. 근데 온도에 대한 궁금증이 많잖아요. 네. 사실 물이 흘러가는 관로 안에 온도계를 이렇게 박아 놓는데 튜닝하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파는 건데 아, 그래요? 저희 홈카페 투어할 때 민님이 쓰셨던 것도 있고. 근데 대부분 많이 사서 쓰세요. 아, 근데 이거 대표님 파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저희가 제조해서 파는 거고 이 촉이 있어서 촉 안에 센서가 있어서 물을 측정하지만 촉 자체가 그룹 헤드랑 결속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50대 50의 온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보여지는 온도가 되게 떨어졌어.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 그룹 헤드 온도가 예열이 잘 되어 있다면 여기 보여지는 온도는 약간의 그 오차가 생긴다는 거. 이게 완전 분리되어 가지고 물만 재면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으니까. 요즘 나오는 페마 261은 안 끓어요. 요즘 나오는 페마 261 레전드 주빌레 다 끓는 물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거는? 이 밸런스를 잘 잡은 거야. 서머 사이폰 밸런스를 잘 잡아놔서 열을 순환해서 손실을 보는 양을 잘 조절해서 보일러에 이 관통된 관에 있는 물이 얼마나 식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물이 80도, 90도가 될 수도 있고 100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잡으면 끓는 물은 안 나오는데 단점이 뭐냐, 이제 가정용은 보일러가 크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서머 사이폰의 구조를 크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렉트로 끓는 물이 나오는 걸 피할 수는 없다고 봐요. 어떤 경우는 이제 보급형 머신의 그 보일러의 어떤 크기 때문에 스피 추출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맛도 좋은데 왜 온도 찍히는 건 80도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저희가 설명드렸을 그룹 헤드 온도와 물 온도의 어떤 상충점이다. 여기 보일러에서 나오는 온도는 93도 딱 나오는데 가정용의 이제 작은 보일러 갖고 있는 게 얘가 예열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아니면 추워. 겨울이면 예열을 못해. 그럼 보일러 온도 원보일러 같은 경우 93도 맞춰 놓고 하면 93도 물은 나올 수 있지만 그룹 헤드는 93도로 예열을 못 해놓죠. 낮은 온도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조금 상담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워낙 262 그룹 헤드가 다양한 머신에 사용되니까 이 온도를 기준으로 보겠다고 또 보일러 온도 막 높이시면 이제 끓는 물 나오기 시작하고, 이미 한번 이제 뜯어서 보여드렸지만 아까 그 캠축이 들어가 있는 게 여기고 여기 중간에 있는 챔버를 통해서 윗밸브와 아랫밸브를 이제 여닫이를 해주는 거고, 여기 있는 게 밑을 내리면서 다시 요걸 열어주는, 그래서 백플러싱이 일로 일어나게 하는. 아까 백플러싱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한 거는 오히려 요 밸브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얘가 열려야 백플러싱이 일어나는 밸브예요, 이거가. 그리고 상단 구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머시룸 헤드처럼 생긴 게 있고 이게 개방되면 바깥에 있던 물이 들어갔다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지글러를 한번 지나야 되는. 아무튼 그러면 정리하자면 대표님께서 아까 시작하실 때 261 그룹 헤드를 만든 개발자분을 되게 존경하신다고. 저는 야 진짜 커피도 알고 추출도 알고 기술적으로 이거를 또 풀어내는 아이디어? 야 진짜 말도 안 되죠. 챔버를 아래에도 두고 백플러싱한테 빼낸다. 지금은 전자기술로 극복을 하지만 이때는 완전 전자기술 없이 이 순수한 아날로그로 그 압력과 유속을 제어한다? 아름다운 거죠. 261 그룹 헤드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차용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보다 더 잘 만들기가 힘들죠 사실.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으로는 더 힘들고 디지털을 넣는다고 해도 정말 많은 제어 영역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힘들고. 뭔지 몰라도 어메이징하고 감사합니다. 아예 아셨을 겁니다. 제가 자격증을 발부해 드리겠습니다. 안치훈 바리스타의 머신 테크닉 1 초급을 완성하셨습니다. 월컷은 이제 안치훈 바리스타와 함께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있으면은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